광주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남남 지역 최초로 인터넷 TV를 개국, 융복한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아 지역 오피니언을 대상으로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황현택 광주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요즘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인데요.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강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강주시에서 좀 대책을 좀 세워 강구하고 있고요. 또 저는 아침에 전 11년째 매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봉사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봉사 시간 끝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은 지금 제8대 광주시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반기는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안 발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주요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억나는 대표 발의안은 아마 강주 폭염 도시 열섬 피원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강주시는 최근 5년 동안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장 자치구 시민들의 책무, 폭염 대우 기본 계획 수립, 폭염 취약 계층 지원, 폭염 경감 시설 설치 사원 지원, 관계 부서 등 폭염으로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 폭염 취약 계층 지원으로서는 지붕 녹화, 풍경 개선 및 건축 벽화 녹화, 선풍기 지원 등 온열 지원, 의료비 지원을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강주광역시 그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많아서 이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감의 책임을 규정하고 매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염병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염병 대책본부 방역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방역 지원의 일관성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의원님이 지금 폭염 피해 관련 조례, 또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 이 두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폭염이나 감염병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은 이제 서구 지역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구, 특히 이제 서구 발전에 남다른 이제 발전이나 뭐 그런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하면 또 광주 상무지구가 있고 굉장히 중심 지역인데요. 그 광주 서구의 어떤 경쟁력, 또 앞으로 발전 방향,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서구의 인구는 약 29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서구의 뭐 운영 재정 상태 같은 게 보면 약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서구는 강주의 중심부죠. 금당산, 계금산, 송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요.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기 좋은 풍성한 녹지와 편리한 교통을 갖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 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상무지구, 풍암지구, 금호지구 등은 강주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를 자랑할 수 있고요. 또 2024년도에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사통팔탈 교통의 중심지 역할로서 아마 그 강주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면 사통 발달돼서 아마 조기 그 교통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관심이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이 있고요.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관심이 많은 것은 뭐냐면 서구의 마을버스 이용하는 초중고생들이 우리 100원 버스처럼 아마 그 화성시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100원 버스처럼 우리 학생들이 저렴하게 버스를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할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가지 좀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편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시와 구와 서로 협조해서 편안하고 그 행복하게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뭐 시의원하면서 또 구원하면서 그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서구에는 탄약고에 대한 이전에 관련된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가장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 사립고, 명문 사립 여자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구가 관광, 교육, 문화 특구로서 명실상부한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어떤 거냐면 또 서구에는 터미널 주변에 의료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각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성형이라든가 안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런 것을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마음껏 관광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강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수 간거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서구 쪽 같은 경우도 화정지구, 그 쌍천동 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 간거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악취나 소음 때문에 굉장히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몇천억 정도 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나 시나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그 하수 간거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그런 관심을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을 아주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네요. 보니까 그 교통, 특히 지하철 개통에 따른 문제들, 또 마을버스, 소상공인 재정 지원, 또 탄약고 문제, 또 관광 교육 특구, 의료 관광 특구까지 다양하게, 또 마지막으로 하수 관거 사업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또 우리 의원님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우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과 또 시의원을 하시면서 또 나 자신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강점도 있으시지만 또 약점도 있을 텐데 강점을 중심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 뭐 여기가 고향은 아니지만 사실 여기 내려와서 산 지가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의회에서 구의원을 2번 하고 서구의 의장을 역임하고 그다음에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풍부한 그 의정 활동을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학교 운영위원장, 또 풀뿌리 위원자 수호사로서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역 구석구석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 방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선제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행력과 추진력으로 활발한 소통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했는데요. 산업건설위원장 시절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된 강주 글로벌 모터스 성공의 출발에 기여를 했고요. 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것이 17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하면서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논의를 걸쳐서 저희가 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하반기에는 저희가 교육문화위원으로서 우리 교육 환경 개선 및 저희가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사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강주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교육감하고 논의해서
교육감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2022년부터 차근차근히 진행되면 우리가 주차장 간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그 의원 생활하면서 또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 호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구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었습니다. 시임로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방문하고 의견 청취하고 주민들하고 자문 수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계기로 수천 명의 상인들이 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서구 민원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저는 현장에 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가장 큰 덕목은 솔선수범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협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사람,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균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바로 황현택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민과 소통 능력이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신 그런 내용들을 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현장을 누비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황 의원께서는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내가 누구의 어떤 것을 좀 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것은 좀 그분이 참 나의 멘토다.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 경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사실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보다 제 스스로 노력해서 현재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롤모델이라 하면 3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롤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초등학교를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그 지식이 해박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어려운 점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행동을 제가 혹시 조금이라도 제가 몸에 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굳이 그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울 때 아마 강주광역시 서창동에 아마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해서 제가 측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면모를 봤는데 그분의 뭐 정직함과 그 부분의 솔직함 그리고 그분의 예를 들어서 뭔가 추진력이 상당히 돋보여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부분을 좀 모델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특히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호가 뭐냐면 아마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구호를 제가 명함에다 담고 다니냐면요. 저는 주민이 먼저다라는 그 타이틀로 그 명함에다 제가 이게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롤모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황 의원님은 주민이 먼저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표를 조금 이렇게 닮아서 지금 만드신 것 같은데요. 아마 주민들하고 그만큼 친화력 있게 또 그렇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시민과 또 이제 시의원이시니까 시의원과 우리 서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요.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꿈과 열정이 넘쳐나며 경제적으로 풀이를 두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원으로서 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의무이며 시민들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은 이 삶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사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중재 조정 역할을 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꿈이며 제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황현택 광주시의원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